40분인가요? 됐네요. 그러면 다들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채팅이 뭐가 맞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텐션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바카스를 한 명 더 들고 오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대로 가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랙티스와 엑서사이즈입니다. 지금부터는 죄송스럽지만 여러분들의 참여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하나 이제 뒤에 극한을 하는 동안 네 매우 많이 나오진 않죠.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보통 한 문제 나오죠. 열 몇 문제라 치면 그중에 한 문제 나옵니다. 근데 그냥 워낙 어렵다 보니까 난이도 대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가성비 면에서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는 항상 염두에 두기를 A뿔을 염두에 두고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틀리기 쉬운 문제고 솔직히 가장 던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는 게 사실 제 이번 헬대의 가장 큰 의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주로 좀 많이 준비를 한 겁니다. 나머지는 솔직히 다 어느 정도 많이 연습 문제 풀어 보시면 적응이 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엡실론 델타나 뭐 미분 가능성 쪽이 가장 헷갈리고 서술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기 쉽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혹시 채팅 가능하신 분들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본인이 못 알아는 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 분? 그냥 나는 이렇더라. 왜냐하면 제가 느끼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 그건 진도는 그죠. 진도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수리과 특? 이건 수리과 특. 이건 수리과 특. 그렇죠. 극한하고 미분 가능성. 어. 그런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라그랑즈 멀티플라이어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노가다입니다. 노가다예요. 노가다예요. 연립방 정식을 푸는 게 너무 골치 아파서 그렇지 사실 노가다죠. 일단 그것도 곧 풀 기회가 올 겁니다. 얘가 오늘따라 좀 제 PPT도 좀 말썽이네요. 너 나한테 왜 그러니?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봅시다. 음, 아, 네. 이제 파트 2, practice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변수 함수의 극한 내용을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그 커버처랑 그런 얘기는 제가 이따가 그 기출문제 하나 있으니까 그거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그래요. 근데 족보하고 꼭 풀이가 같아지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풀이가 많이 달라질 만한 문제 유형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나중에 적분 가면 진짜 많이 달라지기는 해요. 풀이가 막 한 문제에 두 개씩 존재하고 그 스토크스 같은 데 나오면 스토크스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어디 뭐 컨서베이티브 필드로 갔다 와도 되고 안 갔다 와도 되고 그런 식으로 풀이가 많이 좀 베리어스해지는데 일단 본인의 방법을 잘 찾아서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프랙티스를 갑시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본 게임 시작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사실 이 헬대를 1학년 때부터 내가 한번 헬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년 들어갈 때부터 이거를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제 누구나 풀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일반론을 제가 딱 만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만들었다고 하면 좀 양심 없어요. 수학에 누가 만들었다는 이런 건 진짜 없어서 그래도 어쨌든 제가 잘 다듬은
그런 풀이법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눈 잘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졸리시면 커피 한 잔씩 드시고. 자, 나도 이거 좀 먹고 시작합시다. 왜 안 열리냐? 매우 중요해. 3학년 되니까 바카스가 맛있어. 아이고. 아니. 됐다. 자, 일단 지금부터는 렉처 노트에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제가 필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준비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즉석에서 손으로 써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본론은 이제 지금 딱 이 타이밍이다. 제가 이제 에타에서 보셨겠지만 학습 자료를 올려놨어요. 미적분학투 20년 이름으로 된 미적투 학습 자료인데 거기에 이제 토픽 2하고 2가 리밋이고 토픽 3이 미분 가능성이에요. differentiability인데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스킬이라는 이름을 달고 1부터 4까지 전부 다 이제 limit하고 differentiability of fractional function을 다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거기에 더 상세히 혹은 뭐 제가 더 코멘트를 달아드릴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학습 자료에 적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못 들으셨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하면 질문해 주셔도 좋지만 한번 자료 한번 뒤져보세요. 자료 읽어도 이해 안 되면 거기 써 있는 카카오톡 옵챗으로 저한테 카톡 보내시면 제가 시간 나면 답변해 드립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얘는 p, x, y는 다항함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운 없으면 제곱근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아이고 또 터지네. 왜 이럴까요, 내 맥? 네. 좋아. 그래서 요런 식인데 얘는 p 0,0은 0이에요. 그런 것. 뭐 예를 들어서 상수항이 없는 다항식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오고요. 상수항이 없는 어쨌든 그게 핵심입니다. 상수항 없는 놈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 대개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 전체에 루트가 씌워질 수도 있고 얘 전체에 제곱이 씌워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형태는 이렇습니다. 원점에서만 정의가 안 된 함수가 나오고요. 일반적으로 연속성을 보여라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묶어서 정의가 됩니다. f 0,0은 0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런 문제인데 기본적인 큰 틀을 알려드릴게요. 뭐 미분 가능성은 아직 아니고 일단 연속성부터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Q 연속이냐 아니냐 인데 연속일 때하고 아닐 때하고 풀이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연속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판정을 여러분들한테 이따가 판정을 연습할 기회를 드릴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네. 어쨌든 연속이냐 아니냐를 판정합니다. 판정법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써드릴게요. 판정합니다. 얘가 이제 스킬 1이고요. 자료에서. 그래서 판정해서 수렴한다면 수렴하는 걸 증명해야죠. 그러면 극한이 그 값으로 존재한다는 거를 증명해야 되니까 그건 뭐냐면 입실론 델타 논법을 쓰셔야 됩니다. 논법. 입실론 델타, 엡실론 델타 논법을 쓰셔야 되고 얘를 쓰는 방법을 스킬 2에 써놨고 저도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발산한다고 하면 발산을 증명하진 않습니다. 발산을 엡실론 델타로 증명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는 안 시키고요. 우리 교재에 어떤 게 있었냐면 14.2 맨 뒤쪽에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니야. to path test인데 얘 뭐냐면 어떤 요 극한을 보낼 때 직선 혹은 곡선으로 두 경로를 보내서 두 경로에 따른 극한값이 다르다는 걸 보인 거였어요.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발산을 보이게 됩니다. 얘가 스킬 3입니다.
스킬이라고까지 할 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얘하고 얘입니다. 그래서 얘는 쉬우니까. 자, 이제 판정을 해봅시다. 프레딕션. 리미트. xy가 0,0으로 갈 때 이제 평행 이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똑같은 형태입니다. xep 플러스 yeq 분의 pxy인데 그래서 얘 극한을 찾을 건데 당연히 우리가 pxy는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 얘도 0으로 가요. 얘도 0으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우리가 봤던 흔히 말하는 극한의 어떤 형? 부정형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막 생기는 건데 어떻게 판정을 할 거냐? 궁극적으로 차수 비교를 할 겁니다. 차수 비교를 할 겁니다. 근데 차수 비교를 하는 방법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좀 과정이 몇 개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x랑 y가 독립적인 변수인데 지금 일단 이 경우를 봅시다. 이 경우의 제일 문제는 뭐냐면 EP하고 EQ로 해가지고 x의 승수하고 y의 승수가 아니, 지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곧 예시를 보시면서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귀찮은 점들이 온갖 게 다 터져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치환해서 임시 치환이에요, 이건. 임시로 치환해서 x의 지수와 분모의 x의 지수와 y의 지수를 통일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for example 분모가 x제곱 플러스 y 4제곱이에요. 그러면 x제곱을 아니지. x를 x 프라임의 제곱으로 치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분자에도 동일하게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분모의 지수를 맞춰 놓습니다. 2번. 분모의 차수. 뭐 예를 들어서 얘면 이제 4겠죠. 4가 되는 거고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최저차항의 차수를 비교한다. 이때 최저차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 다항식의 차수는 기억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x, a, y, b라 그러면 차수가 a 플러스 b죠. 얘는 우리 고등학교에서 다항식 처음 배우면서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극한으로 가는 경우에는 극한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극한을 잠깐만 말이 까먹었어. 그래. 그 초월함수인데 극한이 존재하는 초월함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근사하던 대로 합니다. sin x는 1차.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빼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뭐 이제 이 정도 많이 나오죠. 탄젠트도 가끔 나올 수 있습니다. 사인이 많이 나오긴 해요. 사인이. 탄젠트는 좀 어려우니까 탄젠트는 그냥 빼기로 하고 나올 수는 있으나 그렇게까지 뭐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차수 1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끔씩 함정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xy가 0으로 갈 때 0으로 수렴하죠. 0으로 수렴하는 경우에만 차수를 생각하고요. 만약에 어떤 항이 있는데 걔가 수렴이 0으로 안 해요. 1로 가든가 상수로 가든가 그럼 뭐 발산하진 않겠죠. 상수로 가면 차수 0입니다. 고려하지 않아요. 상수 취급합니다. 이를테면 뭐가 있어요? 코사인 있죠. 루트 1 플러스 x제곱이 있죠. 뭐 이런 애들.
그런 식으로 차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어쨌든 최저차항이라는 거, 그리고 합성함수라든가, 아니, 합성함수도 뭐 잘하면 되는 거고, 뭐, 그거는 이제 감각적으로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좀 준비해 놨어요, 제가 뒤에. 그렇게 해서 비교해서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최저차항의 차수가 분모가 분자보다 크거나 같으면 발산합니다. 어지간하면 발산해요. 같아서 수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시험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거의 쉽거든요. 자명해져서. 그리고 분자의 최소상의 차수가 분모보다 스트릭트하게 클 때만 수렴합니다. 이렇게 판정하시면 99.9% 정답입니다. 네, 제가 다 해봤어요. 저는 일반시까지 구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는 걸 전 증명해봤습니다. 저 믿으세요. 이렇게 됩니다. 대충 아시겠죠? 이제 자 필기할 시간을 좀 드릴까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바로 판정을 시킬 겁니다. 5문제 지금부터. 좀 기억을 해두세요. 한 시간이 좀 있거든요. 좀 시간 좀 드릴게요. 아, 이러면 기출문제 못 풀 수도 있겠다. 자, 이제 준비되셨으리라 믿고요. 네, 맞아요. 정확합니다. 네, 그 의미입니다.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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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의미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맞춰서 비교해서 이렇게 비교한다. 기억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지금부터 5개의 문제를 드립니다. 한 문제당 20초 안에 수렴 발산을 예측하세요. 수렴하면 1, 발산하면 0이라고 채팅에 입력해주세요. 자, 시작! 아이, 음, 음. 7, 8, 9, 땡! 자, 정답은 수렴합니다. 일단 차수 맞춰져 있죠? 두 개. 근데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 여기 자 제곱근 씌워져 있어. 제곱근. 2차잖아. 2차의 제곱근 씌워지면 뭐예요? 1차죠. 얘 1차예요. 이렇게 감각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감각적이라 그래도 사실 합리적이잖아요. 다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이거 고등학교 때 극한 값 구할 때 다 이렇게 했었어요. 기억하잖아. 2차입니다. 1차, 2차. 크죠? 수렴. 됐죠? 이 없죠? 수렴합니다. 실제로 증명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땡. 자, 정답은 발산입니다. 아, 맞아요. 얘 때문에 발산하죠? 최저차항 3, 4 발산. 네, 발산합니다. 발산함을 증명할 수 있고요. 얘는 심지어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아, 물론 이게 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발산합니다. 다음. 자, 제가 말한 합성함수 얘가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자, 갈릴까요? 과연 여러분들의 답은 2, 1, 빵! 정답은 발산. 일단 아까 보여드렸듯이 얘는 2차의 스퀘어 루트가 있으니까 1차예요. 근데 얘가 사인이죠. 사인의 모식인데 우리가 항상 근사하기를 이렇게 근사하잖아요. 사인의 모식이는 모식이다라고 근사를 하세요. 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돼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면 얘를 스퀘어 루트 xy로 바꿔치기 해요. 그럼 얘는 뭐야? 2차의 스퀘어 루트니까 얘도 1차예요. 그래서 1차는 1차, 얘는 발산합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이제 치환 좀 하셔야죠.
나도 기억이 안 나, 답이. 잠깐만. 나도 계산 좀 해봐야겠다.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세 개. 그쵸. 그쵸. 정답. 네, 수렴합니다. 왜? 나도 방금 해봤어요. 기억이 안 나서. 얘를 맞춰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얘에다가 만약에, 기본적으로 작은 걸 큰 데 맞추는 게 쉽잖아, 치환한다면. 그러면 뭘로 치환해요? x는 x 프라임의 세제곱. 아, 깜짝이야. 세제곱으로 치환하면 요 식 전체는 뭐가 되냐면 x 프라임 세제곱의 y 4제곱 나누기 x 프라임의 6승 플러스 y의 6승이 되죠. 그러면은 분모 6승, 분자 7승. 커서 수렴. 다음 문제 갑니다. 아이 더러워. 아이 더러워. 정답. 수렴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여러분들한테 자 점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분자 몇 차입니까? 분자 몇 차로 계산했어요? 자, 제가 노린 오류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분수 나오는 분들 다 틀렸어요. 분수 나오는 분들 내가 걸으려고 내가 지금 눈을 칵 뜨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정정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했죠? 0으로 안 가는 놈들은 다 상수라고. 요 놈 전부 상수예요. 네, 3차입니다. 2차, 3차에서 수렴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얘를 x제곱 y가 아니라 xy로 고쳤으면 아마 여러분들 많이 틀렸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낼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수님이었으면 이렇게 냈다. 너무 사악한가? 자, 잘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다 적응이 좀 되셨을 것 같아요. 판정하시는데. 이 정도면 실제로 기출문제들 다 보셔도 수련 발산 판정 다 됩니다. 아, 네,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0으로 가는 색이라는 거는 곱해질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곱할수록 그러니까 이거를 마지막에 얘기하겠다. 이거 계속 타이밍을 놓치는데 0으로 가는 세기에 영향을 못 미치죠. 0으로 안 가는 애들은. 0으로 가는 항이 더 있으면 더 세게 갈 거 아니에요? 0 곱하기 0 곱하기 0 이렇게 되니까. 뭐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분모에 있는 혹시라도 있을 0 가는 애하고 약분이 된다 이 얘기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0으로 안 가는 애들은. 그래서 그런 애들은 전부 다 상수 취급, 0차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미적 원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미적 원에서 그로스 레이트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얘가 사실 궁극적으로 뭐였냐면 얘가 뭐보다 빨리 감소한다. 얘가 뭐보다 빨리 증가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랑 그 논리를 뒤집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n이 무한대로 증가할 때 증가하는 속도를 비교했다면 얘를 완전히 뒤집어서 x가 0으로 갈 때 0으로 감소하는 속도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그때 그 내용을 좀 다시 잠깐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뭐 그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됐고요. 이제 수렴을 증명해야 됩니다. 자, 수렴한대. 너 수렴한대? 그래. 그러면 이제 너를 증명할 거야. 어떻게 증명한다 그랬어요? 엡실론 델타를 써서 증명한다 그랬어요. 시계를 봅시다. 이거 기출문제 못 풀겠다, 잘못하면. 어, 엡실론 델타가 어떻게 써졌나 다시 한번 가져옵시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이 엡실론 델타 전체 이 명제는 써야 돼요. for any, every, any랑 every랑 수학적으로 같은 용어예요. 엡실론 positive
there corresponds. 뭐 is라고도 하거나 exists라고 하는데 저는 대응하다라는 표현을 좋아해서 there corresponds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델타 0. 보통 뭐 이제 델타 입실론에서 엡실론에 관한 함수로 쓰기도 합니다. 그럼 뭐 이건 밑에처럼 씁시다. 이번에는 그게 편할 것 같아요. 델타 엡실론 positive such that whenever 0 x 마이너스 점 델타 엡실론 then f 함수값 빼기 극한값이 얘보다 작은데 실함수지. 지금 여러분들은 실함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fx 마이너스 극한값 L L 엡실론 이렇게 지금 써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거는 지금 얘죠. 얘를 찾아야 되는데 얘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말했죠. 얘를 주면 얘에 대해서 델타가 나오는 매크로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매크로를 찾아서 교수님한테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 매크로를 어떻게 찾을 거야? 당연히 매크로를 목적이 있잖아요. 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요 밑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매크로를 만드는 건데 그럼 요 밑줄에서 꺼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 그러지 않나요?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밑에 조건식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궁극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결론에 있는 게 뭐예요? 얘죠. 얘로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요항으로부터 요 f 절대값 x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극한값의 절대값을 마구마구 조절해서 우리가 극한을 보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델타를 거꾸로 찾아낼 겁니다. 어떻게 하냐? 1번. 우리가 지금 아까 문제 상황에서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0으로 수렴해요. 수렴한다 그러면. 네, 믿으세요. 이거는. 어지간하면 0으로 수렴해요. 1번. 그래서 그냥 우리 그 문제 상황 따라서 요 C점을 0,0이라고 하고요. L 값을 0이라고 해놓고 씁시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 물론 이게 변했다 그래가지고 뭐가 크게 변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라 쓸 거냐? 일단 1번 f x, y 절대값에서 시작한다. 에서 시작하여 널리 알려진 몇 가지 부등식을 사용해서 fx, y는 잘 보세요. 점점점 이거는 문제마다 다르죠. 얘는 어쨌든 부등식 대잔치라고 해서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이 꼴만 남아야 됩니다. 에 관한 식. 얘하고 상수만 남아야 되고 다른 거 어떤 것도 남아서는 안 됩니다. 얘만 남길 수 있도록 우리가 부등식 대잔치를 버립니다. 어떻게 버려지는지는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만 일단 설명을 해드리는 단계니까. 그래서 그렇고요. 아이고. 이거 잠깐만. 잘못 눌렀다. 다시. 네.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요 부등식 대잔치를 버리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부등식 크게 이 정도면 됩니다. 1번 삼각부등식 A 플러스 B는 얘 전체의 절대값이 찢어지면 커지죠. 얘는 합으로 꼬여있는 항들을 마구마구 분리할 때 씁니다. 쓸 겁니다. 2번
산술기야. 얘는 보통 xy로 곱해진항을 요 모양으로 만들 때 씁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2 맞나요? 네, 맞죠. 네. 이렇게 되고 얘도 많이 씁니다. 3번. 얘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곱으로 꼬여있는 항을 이렇게 분리할 때 쓰고요. 3번. 그 다음에 내 맘대로 양수 더하기. 어차피 부등식을 키우는 방향이면 내 맘대로 양수를 더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할 거냐. 보통 x나 y나 둘 중 하나만 외톨이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키우냐. 내 맘대로 절대값 x 얘는 이거잖아요. 스퀘어 루트의 절대값 x 스퀘어 루트 x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스퀘어 루트에다가 안에 뭘 더 집어넣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키웁니다. 네, 이것도 진짜 많이 씁니다. 여기까지는 엄청나게 쓰고요. 4번 더 쓰는 게 뭐가 있을까? 사인이 나오면 얘도 많이 쓰고요. 사인 나오면 이거 거의 쓴다고 보면 됩니다. 수렴한다면. 그 다음에 다른 부등식은 딱히 없는 것 같아. 이제 더 어려운 게 이제 뭐 이런 거. 아, 딱히 쓸 일이 없겠구나. 아직은 없다. 일단 그럼 이대로 이 정도로 합시다. 이 정도로 하면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 정도로 부등식을 사용해서 얘에 관한 식을 만듭니다. 2번. 우리 가정이 얘죠. 그럼 얘도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등장할 때가 됐어요. 어떻게 등장하냐? 그러면 얘가 이거에 관한 식이죠. y에 관한 식에서 얘 지금 여기 등장해 있는 요 모양을 전부 이걸 전부 델타로 바꿔서 델타에 관한 식 하고 부등호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 거꾸로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지금 궁극적으로 얘를 원하는 거잖아요. 얘로 시작해서 얘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엡실론으로 달아줍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번 하고 엡실론을 이제 얘를 거꾸로 이 관계식을 거꾸로 뒤집으면 엡실론은 아니지 델타는 나오겠구나. 델타는 엡실론에 관한 식을 얻습니다. 그럼 끝났어요. 이제 4번 요 별표친 명제에다가 델타만 바꿔서 써주면 증명이 끝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엡실론 델타는 이렇게 보이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이것도 학습 자료에 많이 나와 있고요. 이 부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한참 기출문제 나올 때까지 얘기를 안 할 겁니다. 학습 자료는 지금 여기도 링크를 올려 드릴게요. 그냥 제 블로그인데 여기 가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전부 다 업데이트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필요한 부분은 다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어느 정도 된 걸로 생각을 하고 넘어갑시다. 발산인가요? 네, 발산이네요. 발산은 그냥 쉽습니다. 네, 쉬워도 이제 아까 말했던 데서 잠깐 또 문제가 튀어나옵니다. 일단 distributing convergence. 얘는 궁극적으로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서로 얘가 왜 내 말을 안 들을까? 서로 다른 두 개의 경로를 따라 극한을 보내보면 다른 값이 나온다 라고만 하면 되는 방법입니다. 혹은 어느 한 경로라도 무한대로 발산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경로를 따라 극한을 보내본다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모 봤죠? 얘도 또 아까 분모의 차수를 통일해준 그거랑 좀 연관이 있는데 만약에 처음부터 분모의 두 변수의 지수가
일치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 직선 x는 0, y는 0, y는 mx 요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안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어지간하면. 그런데 두 변수의 치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안 될 수 있습니다. 얘 갖고 안 돼요. 안 되는 문제가 가끔 나오고요. 지금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는 둘째 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이제 곡선의 범위로 넘어가야 됩니다. 물론 곡선이라 그래봤자 다 한 곡선인데 어떤 곡선이냐면 y는 x m승 같은 거 아니면 x는 y의 n승 같은 거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 x랑 y는 어떻게 판정을 하냐. 그냥 그 분모 보면 됩니다. 분모 보고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 6제곱이 분모라 그래요. 그러면 누가 봐도 위에 얘도 또 차수 맞추기예요. 차수 맞추려면 이 중에서 뭐 넣어야겠어요? x는 y 세제곱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넣어보면 다 터집니다. 네. 그렇게 다 터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요 중에 하나 어느 거 넣어보면 보통 달라집니다. 그렇게 증명하시면 됩니다. 요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됐죠? 그래서 리미트 부분은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두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다음 미분 가능성으로 갑시다. 미분 가능성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판정할 것이 없고요. 그냥 순서대로 잘 따라가면 돼요. 순서가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순서. 이것도 제가 막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만큼 효율적인 문제풀이 순서가 없더라. 이것만큼 효율적인 게 없더라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연속인지 확인. 얘는 왜 그래요? 연속 아니면 미분 불가능이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니까. 연속 아니면 미분 불가능. 그죠? 그래서 연속인지부터 확인하고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에서는 미분 가능성을 물어보면 연속성부터 물어봅니다. 그 전에. 그래서 그때 걸러집니다. 연속인지 확인해서 불연속이면 얄짤없이 미분 불가능. 2번 연속이다. 편도함수 2개 계산해 보세요. 편도함수 2개 계산해 봐서 하나라도 존재 안 하면 미분 불가능. 그렇게 정의했으니까. 3번. 아, 거꾸로 썼다. 거꾸로 썼다. 이게 맞아. 이게 아니고요. 맞아. 내가 나중에 계량을 한번 했었어요. 어차피 아까 말했듯이 방향도함수가 편도함수의 일반화니까 방향도함수부터 구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낫더라고. 계산. 하나라도 없으면 미분 불가능. 아까 한번 얘기했었죠? 미분 가능한 함수들은 전부 방향도 함수를 모든 방향으로 가진다고. 근데 조건이 하나 더 있었죠. 그 조건을 이제 3번에 썼습니다. 3번. 이제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서 안 되면 미분 불가능.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또 안 걸린다. 그러면 어지간하면 이제 미분 가능합니다. 그래도 미분 가능해도 증명해줘야 되니까 리미트 fh 마이너스 f0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f0 내적 h 나누기 h의 길이는 0인지 확인. 보통 이 순서로 갑니다. 요렇게 가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일단 2020년도 기출 문제에서는 여기까지 안 갔어요. 여기까지 안 갔고 어지간하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정도에서 끝날 것 같고 얘가 나온다면 좀 많이 어려워졌는데 이번에 미적2가 ABC가 됐다 보니까 ABC라서 변별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교재에 있는 거니까 다.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건 참고해 주시고 요 부분에 대한 서술을 좀 더 보고 싶으시면 이제 족보를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풀이 방향성은 이겁니다. 가장 좋은 풀이 방향성. 그래서 요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요 방법을 실제로 보여드린 건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풀어드릴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유형에 대해서도 이제 요 프랙티스 파트에 지금 안 나오는 게 많아요. 근데 얘는 왜 안 나오냐면 그 앞서 티오리에서 말씀드린 거 말고는 다 깡계산이라서 굳이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그냥 그게 다예요. 더 이상 뭔가 첨언을 할 게 없어요. 그냥 계산이 어려운 거지. 사실 계산은 얘기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간다고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이 미분 가능성까지는 이제 마쳤습니다. 글로벌 익스트리마, 얘를 왜 따로 뺐냐? 최대 최소잖아요. 얘는 이제 극대극소가 아니라 글로벌이니까 최대 최소예요. 전체 영역에서의 최대 최소인데, 그러면 얘가 이제 아까 말했죠. 일단 영역이 이제 다변수 함수니까 예를 들어서 이변수 함수를 줬다고 생각하고 이런 영역, 정사각형처럼 생긴 이 그림 잘 보세요. 여기가 막 움직일 거예요. 이 영역에서 최대 최소를 구한다고 합시다. 당연히 F는 연속 함수죠. 미분 가능해야겠죠. F는 미분 가능한 함수고요. 얘는 유한 직사각형입니다. 뭐 삼각형으로 나와도 방법은 똑같고요. 원으로 나와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일단 0번 정의역이 아까 말씀드렸죠? 무조건 최대 최소. 그러니까 우리가 하던 대로 이렇게 쫙 극대점들 극대극소 값들 뽑아놓고 너 최대 너 최소 이렇게 하려면 요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얘인지 확인. 그래서 얘를 한마디는 써줘야 됩니다. 문제 처음 시작할 때 0번 해놓고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확인해 놓으면 그 다음에 얘가 F가 미분 가능한 연속이고 그래서 최대 최소의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의 존재성을 보장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이제 최대 최소의 후보들을 막 찾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잘 보세요. 1번 2차원은 2차원부터 시작해요. 3차원씩 내려갈 건데 2차원이면 면이죠. 면인데 2차원에서의 면의 인테리어예요. 그러니까 요 바운더리를 제외한 요 안쪽 부분들 이제 움직일 거니까 지워놓고 보세요. 그러면 어디를 보는 거냐면 여기를 보는 거예요. 오케이? 바운더리 빼고 요 안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크리티컬 포인트들을 보는 건데 얘는 뭐냐면 이제 인테리어라 그랬으니까 아까 말했죠. 요 인테리어 내부는 오픈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바운더리가 없는 녀석을 보고 있는 거니까. 바운더리 빼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봤던 그 뭐지? 그라디언트 F가 0이 된다는 그 명제가 성립해서 여기서는 요렇게 찾습니다. 요 인테리어 2차원의 경계 뺀 부분에서는 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렇게 요렇게 경계 빠진 요 정사각형이 될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여기서 크리티컬 포인트를 막 찾아줍니다. 다 찾고 함수값까지 구해줍니다. 그럼 이제 바운더리가 남았어요. 바운더리는 어떻게 하냐? 바운더리는 직선 또는 곡선이에요. 원이면 이렇게 원일 거고, 이렇게 아니 디스크면 원일 거고, 이렇게 직사각형이면 선분이 4개죠. 선분이 4개면 이 선분 각각을 매개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많이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0,0하고 1,0이라고 합시다. 방향이 1,0이 나올 것 같아. 예를 들어서 1,0을 잇는 이렇게 선분이 있어요. 그럼 이 선분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우리?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t,0. 알겠죠? 뭔 말인지? 이거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제 뭐 여기라 그러면 1,1이라 그러면 얘는 1,t 해가지고 동일하게 0t1 이렇게 하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매개화를 시켜서 우리 제일 앞에 봤던 것처럼 챕터 13에서처럼 매개 변수로 표현을 한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요렇게 하면 이제 곡선이 뭐가 되냐면 f의 fxy인데 여기다가 요 곡선의 표현식 xt라고 합시다. xt라고 하면 얘를 집어넣어서 fxt라는 놈을 만들어요. 얘는 이제 t에 관한 일변수 함수예요. 합성을 해놨으니까. 얘도 이제 최대 최소를 찾을 수 있죠. 아니 극대극소를 미분해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프라임은 0이 되는 점이에요. 근데 얘는 또 어디에서만 성립하냐면 요 양끝점에서는 또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서 이게 유효한 거냐? 요렇게 4개월에서 디리버티브 0 되는 건 어디서 유효하냐?
아, 이건 원점을 못 빼, 여기 양끝을 못 뺐는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빠져 있어요. 양끝점 빠져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요 영역에서는 이번에 지금 이거를 하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양끝에 꼭지점 4개죠. 그냥 함수값 구하면 되죠. 거기는. 네. 그렇게 하면 전부 고려가 된 겁니다. 이렇게 차원을 내려가면서 하나하나씩 다 찾아준 다음에 얘를 모조리 찾아서 그렇게 모은 함수값을 전부 비교해서 쭉 해놓고 너 제일 작은 놈 최소, 너 제일 큰 놈 최대라고 하면 정답입니다. 이렇게 풉니다. 대충 아시겠죠? 혹시라도 뭔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꼭 얘기를 해주세요. 다음. 이제 요게 티오리 프랙티스 마지막인데 이거는 예시가 있어요. 뒤쪽에 기출문제를 하나. 네, 후보입니다. 전부 다 후보예요. 후보입니다. 물론 후보긴 한데 후보가 이렇게 따다다닥 있어요. 함수값이 이제 fx로 해서 따다다다닥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작은 놈이 무조건 최소가 되고요. 무조건 제일 큰 놈이 최대가 되긴 해요. 어쨌든 후보죠, 근데. 네. 네,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이 가정이 있으면 요 가정이 있으면 요 후보 중에서 제일 작은 놈, 큰 놈을 고르면 걔가 최소 최대라고 보장할 수 있다. 보장이 된다. 라는 게 요 조건의 필요성이자 요 단계의 사실 근본이죠. 수학적 근본이죠. 됐나요? 네. 요거는 아까 바운더리를 부분적으로라는 건 이를테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부분적으로 가진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예를 들어서 원이면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이런 거. 아, 그러면 클로즈드가 아니죠. 네. 네, 동건 씨가 맞습니다. 클로즈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클로즈드가 정의가 뭐였냐면 바운더리가 전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운더리를 전부 포함하는데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changing the order of integral인데요. 얘는 아까 했던 내용입니다. 아까 말했어요. 요 왼쪽 모양으로는 적분 불가능하던 것이 여기서 오른쪽으로 하면 적분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예를 하나만 들어보지 맙시다.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기출문제 가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파트 2 끝. 넘어가기 전에 30초 동안 질문 한번 받아보고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출 문제예요. 지금 시간이 21시 30분이고 30분 동안 9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좀 준 문제 있는 것도 해서 그냥 앞에서 경고 한번 했듯이 30분 정도는 오버될 수 있다고 감안을 해주세요. 혹시라도 뭔 일 있으면 그냥 나가시면 되니까. 네, 저는 30분 동안 더 풀어서 이걸 어떻게든 다 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게 제가 이거는 미리 양해를 못 드렸는데 제가 쓰는 이 표기법하고 교재 표기법하고 달라요. 근데 나중에 이제 비교해 보시면 똑같을 건데 지금 교재에서 맞아. 근데 토마스는 좀 달랐었어. 얘가 분모가 아예 달랐었어. 근데 결국엔 똑같아요. 똑같은데 토마스가 여기 있나? 있죠. 우리 수문연에는 책이 많아요. 어느 정도로 그냥 뭐 다른 방금 토마스를 뒤져보다가 엄청 중요한 리마크와 중요한 워닝, 중요한 경고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이따가 이거 답변하고 말씀드릴게요.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For every 델타 z는 그러니까 델타 z는 이거죠? fz 마이너스
F 아니지. 그러니까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델타 z가 되는 거고 얘가 fx 편도함수의 x0, y0의 c라고 할 걸 그랬나? 델타 x 더하기 fy의 점의 델타 y 플러스 epsilon 1 델타 x 플러스 epsilon 2 델타 y. 궁극적으로는 똑같거든요, 사실. 얘가. 그쵸? 얘를 일단 그게 야, 근데 이렇게 나오면 진짜 이건 그래서 이게 미분가능성이 안 나오는구나. 저번에 안 나왔구나. 나올 법도 했는데. 는 백혈에서 그대로 알던 거를 그대로 준비해가지고 뭐 딱히 변한 게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좀 많이 변했네요. 이거는 일단 예, 딱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주어진 함수를 직접 이거를 손질을 해야 됩니다. 직접 손질을 해가지고 어떤 형태가 엡실론 1이 되고 어떤 형태가 엡실론 2가 되는지를 직접 구해야 돼요. 걔가 뭔지를 각각을 직접 구해서 극한이 0으로 간다는 걸 보이는 식인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시에서 미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도 없고 이런 식이면 이거 미분 가능성은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식이면 물론 너무 믿진 마시고 네, 이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일단 미리 좀 양해를 구해드리자면 그래서 저도 일단 지금 사전 자료가 없어서 가장 일반적인 걸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교재가 2020년에 바뀌었잖아요. 2020년에 이제 올해 제가 배우던 때까지 벡터 칼큘러스를 썼는데 이건 다른 저자 거고 얘 이제 2020년부터 토마스를 썼어요. 근데 토마스 책에서 이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가 그래서 지금 한 번인가 두 번인가밖에 지금 쌓이지 않은 상태고 일단 그 2020년 가을의 문제에서는 지금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확인이 안 되는데 그럼 일단 얘는 네,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다 이거를 x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는 사실 이제 h1이죠. 얘는 h2고 그래서 걔에 관한 식으로 전부 다 정리를 해서 계산이 엡실론 1과 엡실론 2가 정확히 뭔지를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빼낸 다음에 얘네가 0으로 간다라는 걸 보여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도 뭐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해줬다 그러면은 전 수업을 안 들었으니까 그땐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직접 구해라. 얘네들이 직접 구해야 될 것 같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진 줄은 몰랐네요. 그래요? 하긴 교재도 지금 예시가 없어요. 이제 혹시나도 그래서 만약에 미분 가능성을 보여라라고 하면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편도함수가 모두 영역 어떤 그 점 근처의 디스크에서 존재하고 연속이다라는 명제 있었잖아요. 그러면 미분 가능하다. 그거를 써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지만 적어도 일단 미분 가능하다가 안 나올 수도 있을 안 나올 가능성이 조금 전 비중을 두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신에 뭐 연속성의 문제는 그대로 나오죠. 연속성의 문제는 다르지 않으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네요. 일단 그러면 갑시다. 어 그러면 기출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35분. 빨리 풀어야겠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일단 이 곡선이 뭔지 알아요? 이거 너무 붕 뜬 질문인가? 이 곡선은 바로 나선입니다. 공간 나선인데 헬릭스입니다. 헬릭스. 이렇게 생긴 나선이 있고요. 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예시고요. 얘의 특징점은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특징이 있어요. 일단 계산을 해야 되죠. A. 색을 좀 바꿀까요, 이제? A. Find the arc length parameter
for xt with the base point x0. x0를 베이스 포인트로 하라는 거는 아까 요 정의식 t0t의 x 프라임 타우의 d 타우. 지금 왜 타우로 했냐면 여기 t가 이미 올라앉아 있어가지고 더미 베리어블입니다. 그냥 아무 의미는 없어요. 그냥 t 자리에 다른 문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계산할 때 요 t0가 0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요 의미는 베이스 포인트 x0는. 그래서 st는 주어진 대로 계산하면 인테그럴 0 to t 또 얘 미분하면 1, 마이너스 파이 사인 파이 t에 뭐냐 파이 코사인 파이 t에 놈의 d 타우가 되는데 t로 써버렸네요. 그냥 알아서 잘 해독하시기 바랍니다. 딱히 문제는 없네요. 1 플러스 파이 제곱의 스퀘어 루트 나오나요? 맞죠? 딱딱딱 맞네. 그래서 스퀘어 루트 1 플러스 파이 제곱의 d 타우에서 그럼 얘는 뭐냐면 스퀘어 루트 1 플러스 파이 제곱의 t가 나오죠. 그래서 얘가 정답입니다. 그냥 깡계산이죠. 지금은. 아직은 깡계산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B. 일단 유닛 탄젠트 벡터 TS로 지금 벌써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요 주어진 곡선에다가 요 ST를 TS로 뒤집어 가지고 집어넣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얘를 뒤집으면 뭐예요? TS는 스퀘어 루트 1 플러스 파이 제곱분의 1의 S가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모르면 바보. 그래서 XS는 뭐가 되냐면 스퀘어 루트 1 플러스 파이 제곱분의 1의 S, 코사인 스퀘어 루트 1 플러스 파이 제곱분의 파이 S 사인 스퀘어 루트 1 플러스 파이 제곱분의 파이의 S가 됩니다. 이제 얘를 마구마구 미분할 겁니다. TS 뭡니까? 그냥 한번 바로 미분하면 되죠. dx ds 이퀄 귀찮다. 1 플러스 파이 제곱분의 1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파이 제곱분의 파이의 사인 1 플러스 파이 제곱분의 파이 s. 얘 계산할 때 이런 거 개수 하나라도 빼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이런 문제에서는 개수 하나라도 빼먹으면 진짜 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좀 잘 보면서 제가 혹시 틀린 거 없나 좀 봐주세요. 이제 커버처랑 프린시펄 노멀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미분해야 돼요. dt, ds는 0, 1 플러스 파이 제곱의 코사인 1 플러스 파이 제곱분의 파이 s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나와서 1 플러스 파이 제곱분의 파이의 사인 1 플러스 파이 제곱 파이 s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두 개를 꺼낼 수 있죠. 얘 길이는 뭐냐면 얘 길이가 뭐냐면 길이 카파 s는 얘 길이 ds 해서 뭐가 되냐면 0의 얘니까 얘인가? 1 플러스 파이 제곱분의 파이가 됩니다. 양수죠. 얘 이제 네 이렇게 되죠. 이제 혹시라도 여기 이거 붙어 있다고 해서 자신만만하게 마이너스 붙고 그건 저급한 실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이렇게 구했고요. 그 다음에 ns가 뭐냐면 dtds는 카파 n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n은 얘에서 방향 성분을 구하면 ns는 카파분의 1 DTDS 이 문제 끝나고 이따가 한 번 더 이게 요 TNB라든지 카파라든가 타우라든가에 대해 의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 털리죠. 털려서 0, 마이너스 코사인 1 플러스 파이 제곱분의 파이 S 어우 지겨워. 사인에 1 플러스 파이 제곱분의 파이 S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응? 오, 땡큐. 이거 맞아? 아니지? 잠깐만. 이 얘기구나. 아이, 깜짝이야. 됐지? 됐죠? 아, 여러분, 저는 저급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B번까지 풀었습니다. C번은
노가다인데 노가다 합시다. 아, 하기 싫어졌는데 이거 어떡하지? 답지도 없는데 이거 어디서 보고 뺏길 수도 없고. T 타임 N 뭡니까? 어떻게 쓰죠? I J K의 T. 아이 진짜. 내가 20년 스터디였으면 안 하고 그냥 니들 계산해봐 하고 넘겼을 텐데 지금 그렇게는 못 하고요. 다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1 플러스 파이 제곱분의 파이의 사인이고요. 1 플러스 파이 제곱의 파이의 코사인이고요. 0의 마이너스 코사인이고요. 마이너스 사인이에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따닥따닥해서 i 성분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죽고 얘 살죠. 1 플러스 파이 제곱분의 파이 상수 살고요. 그 다음에 j 성분은 이렇게 해서 코사인 쪽 죽고 마이너스니까 얘가 이건가? 마이너스지? 마이너스에서 1 플러스 파이 제곱분의 1에 사인이 붙고요. 그 다음에 얘는 따닥하니까 얘가 마이너스에서 1 플러스 파이 제곱분의 1의 코사인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BS까지 나왔습니다. 토션은 뭐 하셔라? 얘 한 번 더 미분해라. BS 미분해라. 토션이 뭐였죠? 마이너스 DBDS 내적 N. DBDS는 0, 1 플러스 파이 제곱분의 파이 코사인 1 플러스 파이 제곱분의 파이 사인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적 n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ns가 여기 있었죠. ns니까 얘를 내적하면 땅땅 따당 따당 해가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나오나?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파이 제곱분의 파이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아 잠깐 얘 이거 파이 이거잖아. 아닌가? 얘 혹시 맞나? 이거 제곱 맞아요? 제곱이죠. 제곱 맞죠? 헷갈린다. 지금 계산이 안 되는데. 저거 맞네. 계산 맞고. 그럼 얘가 어디서 틀렸지? 어디서 틀렸는데? 잠깐만. 계산이 힘드네요. 계산이. DBDS 얘 맞고 얘 제곱 나오고 얘 나오고 그래서 n하고 계산하면 n하고 n은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코사인하고 마이너스 사인에서 얘 나오고 맞는데? 맞나?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어디서 틀렸어 지금. 얘네들이 카파하고 타우하고 지금 관계식이 있거든요. 뭔가 지금 잘못 계산한 것 같아서 저는 잠깐만 보겠습니다. 머리 아파. 도와줘. 여러분 도와주세요. 계산을 안 해버릇해서 어지럽죠. 거의 다 왔는데 지금 어지럽죠. 지금 DBDS의 n이 DBDS 0 마이너스 1 파이 마이너스 카파의 크기 1 플러스 파이에 얘 나와서 미분하니까 얘 맞고 DTDS 맞고 죽고 얘는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맞고 그래서 얘 맞고 이거 맞나 설마? 뭔가 좀 꺼림칙하지만 뭔가 일단 계산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믿고 일단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이대로 가봅시다. 일단 가봅시다. 그렇게 해서 일단 그러면 얘가 내적이 돼서 이게 나오니까 내적에 부호 바꾸면 그래서 타우는 1 플러스 파이 제곱분의 파이가 나오는데 뭔가 지금 기분이 이상해요.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이게 맞게 나오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정의했던 순서대로 다다다닥 하시면 되고 그래서 계산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리
이 다시 어떤 이 컨셉들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곡선이 있어요. 맞아요? 맞나? 아, 다행이다. 곡선의 한 점에서 우리가 이 곡선 XT를 보고 싶어요. XS라고 합시다. XS라는 거는 이 S 파라미터는 우리가 길이로 매개 변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갖고 고속도로를 간다고 생각하면 저거였구나. 1 플러스 1 플러스. 그러면 길이로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한다 그러면 길이로 매개 변수화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 고속도로로 치면 우리가 S를 시간축으로 생각을 하면 그건 뭐냐면 우리가 시속 100km에다가 딱 속도를 묶어놓고 핸들만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뒤로 속력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XS는. 실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X 프라임 S는 1이거든요. 모든 점에서. 그래서 이게 요 해석의 일단 곡선 해석의 시작이고요. 그래서 요 점에서 일단 제일 궁금한 건 제일 기초적이고 가장 간단한 게 뭡니까? 여기서 접선이죠. 접선 벡터. 접선 벡터는 우리가 많이 갖고 놀았어요. 접선 벡터는 뭐냐면 얘 그냥 미분해버리면 방향 나오고 얘가 지금 이제 미분하면 무조건 길이가 1 나오니까 바로 유닛 벡터가 되죠. 그래서 이 유닛 접선 벡터, 유닛 탄젠트 벡터 야는 TS는 DXD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 이렇게 되는데 T는 이렇게 구하고요. 그러면 T는 접선 벡터예요. 접선 벡터가 변하는 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핸들을 꺾어서 돌아가는 방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급커브를 돌면 핸들을 세게 돌리니까 접선 벡터가 빨리 변할 거예요. 그죠? 핸들을 적게 돌리면 우리가 접선 벡터가 덜 변하죠. 곡선이 덜 꺾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곡선이 얼마나 꺾여 있는가 자체는 T의 변화에 의존하죠. T의 변화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DTDS는 곡선의 꺾임, 그러니까 안직선 같은, 곡선의 안직선 같은 꺾임, 돌아감, 구부러짐을 얘기하는 척도가 되는 거고, 어쨌든 DTDS는 벡터입니다. 방향도 있고 크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크기를 뭐라 하기로 했느냐? 크기는 아까 말했듯이 얼마나 꺾였느냐죠. 얼마나. 양이니까 얘를 보고 카파라고 해서 얘를 공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방향이 있어요. DTD에서도 방향이 있죠. 그럼 얘 방향을 보고 우리가 얘는 당연히 우리가 가속도 방향이에요. 우리 속도 일종의 속도를 지금 미분한 거니까 가속도예요. 가속도 그냥. 근데 가속도는 이제 우리가 항상 알지만 물리학에서도 봤어요. 지난 학기에 봤을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어떤 커브를 따라서 곡선 운동을 해요.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면 가속도는 우리 운동하는 방향의 수직으로, 이론상 수직으로 변하죠. 그래서 그 방향은 가속도 같이 그 안쪽으로 굽는 방향을 의미할 겁니다. 가속도 똑같아요. 그래서 요 방향 뭐 이렇게도 쓰고요. DT, DS에 나누기 DT, DS처럼 해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DT, DS에 카파라고 쓸 수도 있고요. 그럼 얘를 보고 우리가 유닛 principal, unit, normal, vector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요 그림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n. 그리고 아까 증명했듯이 요 t하고 n은 항상 수직이 됩니다. 모든 점에서 얘 이렇게 수직이 됩니다. 얘 이렇게 모든 점에서 수직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공간상이니까 t하고 n이 이렇게 수직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 찾고 싶잖아요. 찾는 거예요. 그냥 얘를 tn이니까 밑으로 b. 그래서 나머지 한 축 bs는 t 외적 n. 외적은 순서 바꾸면 부호 바꾸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순서로 해서 얘를 보고 바이노멀 벡터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TMB를 다 구했어요. 그럼 이제 B는 뭐냐? 요 T하고 N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고속도로가 있어요. 우리가 지면에 이렇게 고속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고속도로가 있으면 요 땅은 평면처럼 생겼잖아요. 당연히 커브를 꺾는 방향도 요 평면 위에 있어야 돼요. 이 방향도 이 평면 위에 있어야 되고 지면상에 있어야 되고요. 뭐 요 접선 벡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요 B라는 녀석은 뭐냐면 요 곡선이 달라붙어 있는 평면이 있을 거예요. 되게 평면처럼 생겼을 수 있죠. 그래서 그 곡선이 들어가 있는 평면이 있어요. 이렇게 예시를 들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좋은데 충전기. 예,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곡선이 있으면 얘가 요렇게 이런 식으로 평면이 하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를 이렇게 잘 감쌀 수 있는.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그럼 얘 지금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얘가 지금 비벡터예요. 비벡터. 얘가 비벡터인데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비벡터가 움직이는 거는 요 평면이 얘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요 평면이 움직이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이륙을 해. 막 이륙을 해. 그러면 얘는 이렇게 팍 하고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B가 빨리 변하죠. 근데 이렇게 완만하게 평면상에서 거의 평면 곡선처럼 이렇게 있으면 얘 B는 거의 변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B의 변화량 dB, ds는 약간 이륙, 착륙처럼 그러니까 곡선이 이렇게 평면에서 비틀려져 나가는 거. 그래서 비틀림, 토션이라 그래요. 얘랑 관련이 있다. 그래서 얘의 크기의 마이너스를 그래서 얘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크기의 마이너스는 dB, ds의 내적 n 이건 크기의 마이너스 크기 하면 얘를 보고 토션이라 그러고요. 뭐 방향은 n이니까 방향 n이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증명 가능합니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약간 대충 어떤 컨셉인지 다 이해는 되시나요? 토션하고 커버처하고 이 정도면 돼요.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식도 이 순서대로 따다다다닥 그냥 가져고 나오시면 됩니다. 끌고 나오시면 돼요. 만약에 T로 표현하는 식이 필요하다면 여기다 체인룰을 좀 적당히 적용을 해야 될 거고 물론 그거는 솔직히 깡계산이에요. 네. 체인룰이랑 고배미분 막 쓰셔서 하시는 거니까 그거는 교재 보시고 알아서 따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네 교과서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해주죠. 그렇죠. 그러니 지금 그림상에서 이게 TN이니까 아래쪽으로 얘 말이에요? 네, 그래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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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나이스. 감사합니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또 이제 한 분께, 익명을 요구하신 한 분께 DM으로 질문이 왔어요. 토션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 이유가 뭔가요? 이거는 다 해석을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요. 왜 이렇게 되냐면, 토션의 부호가 이게 크기가 위아래로 이렇게 이륙 착륙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얘가 지금 있는 B 방향 위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B 벡터가 지금 엄지손가락이에요. 그러면 플러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상식적으로. 근데 만약에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게 안 되고 반대 방향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얘를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이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이게 타우가 양수면 요 비벡터 방향으로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진행하는 동안 올라간다. 이륙한다. 토션이 마이너스면 이 비벡터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땅으로 꽂혀 내려간다. 라는 의미가 담기게 됩니다. 요 부호가 그래서 붙은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맘대로 부호 붙이는 게 싫다고 어떤 근본주의 뭐 저자라 어떤 다른 책 저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안 붙여요. 근데 우리는 미적분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붙입니다. 네. 붙이는 이유는 그렇고 어쨌든 우리는 붙인다. 됐죠? 됐으리라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자, 계속 갑시다. 이게 제가 풀었던 문제인데 자, 나왔습니다. X하고 Y하고 차수가 다릅니다. 자, 1, 0 다시 갑시다.
일단 지금 판정이에요. 이거 갖고 A번이 끝나진 않아요. 자, 맞아. 수렴합니다. 일단 수렴 맞아요. 일단 보면 내 4승으로 올려보면 얘가 5개가 나와가지고 5차 대 4차가 나와서 수렴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판정은 하시고 굳이 판정하는 거는 쓸 필요가 없죠. 풀이 과정 쓰실 때는. 저도 안 씁니다. 이제 그래서 증명을 한다. 자, 지금부터 좀 잘 보세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f대를 실제로 쓰는지. 아까 뭐라 그랬죠? A. 1번. 뭐부터 시작한다? 절대값 fxy부터 시작한다. 얘 뭐예요? 절대값 쓰면 x 4제곱 플러스 y 제곱 분의 절대값 x 세제곱 y 마이너스 5xy 제곱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요 합, 지금 합해져 있죠? 차지만 뭐 합이죠. 부호는 우린 관심 없으니까. 그러면 얘를 삼각부등식으로 찢는다. x세제곱 y 절대값 더하기 5배의 xy 제곱으로 찢고 x4제곱 플러스 y 제곱인데, 자,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일단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거는 분모부터 털어. 분모부터 다 털어. 분모를 다 털어야 됩니다. 얘를 이용해서 이제 막 털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두 개 항이 나와요. 는 절대값 x 세제곱 y x 4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5배의 xy 제곱 x 4제곱 플러스 y 제곱. 그러면 이제 여기서 x 4제곱 y 플러스 y 제곱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x 세제곱도 갖다 써야 되고 y도 갖다 써야 돼요. 어떻게 갖다 쓸 거냐?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x 세제곱을 쓰고요. x 세제곱을 쓰면 불편한가? y부터 쓰자. 이거는 취향입니다. 개인 취향이고 결국엔 다 똑같긴 해요. 근데 저는 취향상 y부터 하겠습니다. 얘는 그래야 깔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y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두 개 남으니까 x 제곱에 x 이렇게 나눠 쓸 겁니다. 일단 써놔요. 왜 쓰냐? 얘랑 얘면 얘가 다 털립니다. 보면 알아요. 5배의 xy 제곱이죠. y 제곱이면 다 털립니다. x, y 제곱 이렇게 해놓고 보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걸로 다 털 겁니다. 부등호. 지금 분모 있는 거 만들어요. 맘대로. 스퀘어 루트. 얘는 절대가 y는 스퀘어 루트의 y 제곱이죠. 그래서 얘를 y 제곱이라 써놓고 내 맘대로 x 4제곱 더합니다. 내 맘대로 더해. 곱하기 x 제곱의 절대값은 뭡니까? 스퀘어 루트의 x 4제곱이죠. 그럼 내 맘대로 또 y 제곱 더해. 그러면 절대값 x 남죠. 그래서 x 4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야랑 털려요. 플러스 5배에 x 4제곱 플러스 y 제곱에 절대값 x 남고요. 나가고요. y 제곱인데 얘가 아까 말했죠. 스퀘어 루트 y 4제곱이라고. 그러면 스퀘어 루트 y 얘 왜 이렇게 남냐? 잘못했다. 아이고. 이건 굳이 스퀘어 루트를 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냥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 절대값이나 양수잖아. 지금 제곱이라 양수니까 x 빼놓고 y 제곱 그냥 더하기 x 4제곱 해도 되죠. 얘 양수니까. 괜찮죠? 그렇게 터는 겁니다. 이렇게 털고 그러면 뭐 남냐면 6배의 절대값 x 남고요. 그러면 이렇게 x가 외로이 홀로 있으면 짝을 지어주려 했죠? y제곱 붙여주면 뭐가 되나요? 부등호 6의 스퀘어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이렇게 짝 지어주려 했죠. 이렇게 털고 나서 이제 얘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얘를 결과가 뭐냐면 6의 스퀘어 루트 x 제곱 플러스 y제곱 이 정도로 털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와야 돼요. 2번 로 CC로 했죠? 그럼 뭐가 나와요? f x, y 부등호 6 델타. 그래서 얘를 엡실론으로 잡아버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냥 내 맘대로 잡아버리라. 3번 얘를 뒤집어라. 그러면 델타는 6분의 엡실론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For every epsilon positive there exists a delta는 뭐예요? 6분의 epsilon positive such that whenever 0 x 델타 그럼 뭐야? f x, y 마이너스 0은 얘 지금 여기서 약간만 써줘요. 는 점점점 부등호 6개 x 부등호 6개 x제곱 플러스 y제곱 부등호 6 델타
부등호 6 델타. 제발. 6 델타는 엡실론.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학습 자료 좀 읽어보시면 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얘가 입실론이 되기 때문에 thus f is continuous.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얘 연속이다. 이제 원래는 그냥 디퍼런셔블만 물어봤으면 그냥 이제 순서대로 가는 거죠. 제가 1, 2, 3, 4번 했던 대로. 근데 뭐 여기도 이제 이렇게 순서가 제가 말했던 거랑 동일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일단 V를 AB로 놓고 대입해서 계산을 해 보는데 문제는 모든 A랑 B가 이제 간혹가다 A랑 뭐 남는 항들이 분모에 가 있어요. 그럼 그걸로 땡 하면 안 되고요. 분모에 가서 거기서 정의가 안 된다 싶으면 그거는 따로 또 케이스를 빼줘야 됩니다. 한번 봅시다. 얘가 그래요. 지금 아니요. 스퀘어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전부 델타가 돼요. 걔가 델타가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얘가 델타가 된 거죠. 얘가. 그죠? 그러면은 델타에 관한 어떤 식이 나와요. 그러면 걔를 엡실론으로 잡아줘라 이겁니다. 네, 이거예요. 부등식을 마구 써서 스퀘어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남아요. 모양이 남아요. 그럼 걔를 전부 델타로 바꿔라. 걔를 그 스퀘어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델타로 바꿔라. 그 다음에 그러면 델타에 관한 어떤 식이 쫙 나오잖아요. 걔를 엡실론으로 잡고 관계를 뒤집어라. 이 얘기입니다. 됐죠? 난 좀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넘어갈게요. 함수를 좀 써놔야겠다. x 3y-5 x제곱. 이제 방향도 함수는 어떻게 구한다? 정의를 막 이용하셔야 됩니다. 정의대로. b, a, b, f 원점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 ha hp 정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의는 f00 마이너스 뭐지? h죠. 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 더러워. 0이니까 h분의 1에 h 4개의 a 세제곱 b 마이너스 5개의 h 세제곱의 a b 제곱에 h 제곱에 또 h 제곱 a 4제곱 더하기 b 제곱 나오죠. 더럽다 더러워. 그러면 이 약분이 안 되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세제곱이니까 약분이 되는구나. 되네요. 된다. 약간 된다. 전부 다 되는 건 아니고 h 세제곱 약분돼서 h a 세제곱 b 마이너스 5ab 제곱 남고요. 그다음에 얘는 h 제곱 a 4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되는데 얘 이제 경우 나눠야 됩니다. 내 맘대로 h를 0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면 뭐 되긴 됩니다. 일단 보내봐요. 그러면 마이너스 5ab 제곱 나누기 b 제곱이 돼서 얘가 마이너스 5a라고 맘대로 쓰고 싶지만 자 뭐가 문제입니까? b가 문제죠. If b is non-zero. 만약에 b가 0이면 어떨까? 따로 빼줘야 됩니다. 지금 b가 0이면 약분이 안 돼요. 애초에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가 만약에 b가 0이면 if b는 0, then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요 식은 다시 쓰면 h분의 1에 b가 0이니까 빵빵 빵 나누기 뭐죠? 어, 어, h 5개의 a 4제곱이죠. 그러면 얘는 근데 네 개구나. 4개. 4개인데 그러면 얘는 h가 0이 아니면 극한이니까 얘는 0이죠. 리미트 0이죠.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0이니까 이땐 0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d
A, B, F는 마이너스 5A if B가 0이 아닐 때 B 아니죠 0 얘 미분 가능인가? 아닐 텐데 B if 0 if B는 0일 때 그래서 그냥 마의 5A라고 하면 됩니다 5A라고 하면 돼요 이제 지금 나중에서야 이렇게 따로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둘이 사실 같더라를 해야 되지 처음부터 약분을 해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B번은 이렇게 구했고요. C번은 그래서 미분 가능한지를 구하라는 건데 뭔가 제가 보기엔 아닐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방금 계산해 봤는데 아니에요.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걸 구했으면 제가 여기서 편도함수 꺼내라 그랬죠? fx의 0, 0은 뭐냐면 얘는 뭐예요? d의 1,0이죠? d에 1,0 대입해서 f 원점인데 얘는 뭐냐면 요 경우죠. 0이에요. 그리고 fy 0,0은 뭐냐면 d의 0,1의 f0이에요. 그럼 얘는 뭐냐면 요 경우죠. 0이에요. 그런데 두 경 합쳐지는 거요.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b가 0이 아닐 때도 얘고 b가 0일 때도 얘래요. 어? 아, a가 아니었구나. A가 아니었구나. 이건 실수. 이것도 실수. 저급한 실수. 예, 여러분, 저는 또 더 저급해졌습니다. 실수. 못 합칩니다. 미안해요. 못 합쳐. 예, 감사합니다. 못 합쳐요. 그래서 어쨌든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 DM으로 뭐가 또 왔는데, B는 0이면 방향 벡터에서 A는 1에서 5, 마이너스 5A와는 달라질 것 같은데. 네네네. 그래서, 네. 반영했죠, 이렇게. 그래서 틀려서 얘가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은 그라디언트 F는 0에서 0벡터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A는 1이고 B는 0을 대입했다 그러면은 이 방향도 함수 자체가 지금 뭐죠? 아니지 뭐 이 점이 아니라 다른 점을 대입해야 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대충 보통 이런 거 대입하면 되죠. A, B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대입하면 나오죠? 그러면은 좌변은 요거 그라디언트 F0 내적 이 방향 벡터는 0인데 그다음에 요 편도 함수는 여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가 나와서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미분 불가능. 이렇게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실수가 좀 위험하네요. 정신 차려서 좀 해보겠습니다. 갑시다. 얘는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얘도 비슷하게 하면 되는데 얘도 일단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수렴하나요? 발산하나요? 얘만 해봅시다. 네. 수렴합니다. 수렴해요. 수렴합니다. 해서 수렴하는 거 보이시면 되고 이제 또 주의할 점은 얘가 상수라는 건데 얘를 이제 바운드 하실 때는 보통 이제 다른 사람들은 좀 다르게 하던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해요. 얘를 그냥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 2016년 검 기출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네. 네, 됐나요? 네네네. 그러면 이 문제는 생략하고요. 이제 이겁니다. 문장제로 가끔씩 나옵니다. 점점 아마 문장제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 문제씩은 나오더라고요. 얘는 뭐냐면 일단 해석을 해야 됩니다. A mountaineer is standing somewhere on the mountain range given by the graph of z는 fxy. 그러니까 산이 요 좌표 공간에서 x가 저이구나. 좌표 공간상에서 어떤 함수의 그래프로 주어져 있다는 얘기죠. x, y에서 산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y는 fx라는 fx, y라는 얘기예요. z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점에 있는데 요 점에서 요 플러스 x 방향으로 움직였다. 요 지표면 방향에서 요 기준으로 지도상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his elevation 고도가 2분의 1의 변화율로 증가한대요. 그래서 이때의 변화율이 플러스 2분의 1이래요. If he moves into positive y direction, his elevation drops at a rate of 2 square root of 3 over 2.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이번에는 이 방향으로 움직였대요. 지표상에서 요렇게 움직였다면 요 방향으로의 변화율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었다 이겁니다. 뭐예요 이게? 이 지금 이 변화율인데 요렇게 좌표축의 평행한 방향으로 움직여서 나오는 순간 변화율을 이게 뭐라 그랬죠? 편도함수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음, 음, 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주어진 게 fx가 2분의 1이고요. fy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다음 이겁니다. In which direction should he start moving if he wishes to maintain his current elevation? 그러니까 움직여야 되는데 어딘가로 움직이고 싶은데 요 산 위에서 지표상에서 움직이고 싶은데 현재 고도를 유지하고 싶대요. 물론 완전히 유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면 순간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냐 이거죠. 그건 뭐예요? 방향도 함수가 0이 되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어떤 방향으로의 순간 변화율이 방향도 함수잖아요. 근데 현재 고도 z-값을 유지하고 싶대요. 그러면은 그 방향으로는 방향도 함수가 빵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디퍼런셜 펑션이죠. 그래서 d uv의 얘 유닛 벡터예요. 얘 어떤 점에 몰라 상관없어 지금 궁금하지 않아요. 는 우리가 미분 가능하니까 요 점에서의 그라디언트의 내적의 u, v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얘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면 2분의 1u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의 v가 되죠. 얘가 0이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다이렉션이냐? 약분하면 루트 3u는 v 맞나요? 맞니? 아닌 것 같은데? 반대로 썼나? 맞지? 반대로 썼다. 반대로 썼다. 네, 반대로 썼네. 아쉽다. 비슷했는데. V는 U. 그죠? 그러면 이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이 방향 뭐예요? U는 루트 3V? V죠. 특수각이죠? 루트 3의 1. 30도.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냐? 유닛 벡터를 주란 얘기예요. 근데 얘만 있는 건 아니고 요 방향하고 요 방향이 있죠. 그래서 요 두 방향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분의 루트 3, 2분의 1. 반대쪽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요 유닛 벡터 두 개 주면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제는 now assume additionally that 어쩌고. 그러면 얘를 갖다가 편미분을 해봐서 도함수를 맞추면 되겠죠. 그러란 얘기입니다. 그럼 해봅시다. 얘는 편도함수가 2x 플러스 y죠. 얘가 2분의 1이고요. 얘 y 편도함수 뭐예요? x 플러스 2y. 얘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고 얘 연립해서 구해보란 얘기고요. 계산하기 싫은데 할게요. 계산하기 싫다. 2x 플러스 y는 2분의 1. 2x 플러스 4y는 마이너스 루트 3. 그래서 빼보면 와 뭐야 3y는 마이너스 루트 3 빼기 2분의 1.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6분의 1이 나오고요. 반대로 x 대입하면 그건 계산 안 할게요. 대입하시면 x 값도 나오고 거기 서 있다가 답입니다. 그렇게 구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문장제가 계속 나올 겁니다. 체인룰 문제입니다. 얘는. 체인룰 문제인데 얘는 깡계산이고요. 이제 계산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는 문제 상황이 뭐가 되냐면 FUV인데 U, V하고 지금 이제 얘가 F를 통해서
최종 변수 W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얘가 또 구해졌으니까 얘는 이제 x, y가 요 앞에 또 있다는 거고 여기에 관계식이 뭐냐면 u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고요. v는 2xy고 지금 이러한 문제 상황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러한 상황에다가 체인룰을 적용하시는 건데 일단 얘는 제쳐두시고 얘네가 필요하니까 얘에 대해서 편미분을 두 번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부터 시작하겠죠? 얘는 뭐냐면 일단 U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라운드 U, 라운드 X 더하기 라운드 F, 라운드 V, 라운드 V, 라운드 X 해서 이제 보시면 얘가 F의 U 이렇게 쓰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편의상. 이게 편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계산 다 안 할 건데 라운드 U, 라운드 X는 뭐냐면 지금 얘 관계식에서 X 편미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EX가 나오죠. 플러스 FV에다가 VX 편미분이면 EY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노트 요 FU, FV는 사실 지금 다 어떻게 돼 있는 모양이냐면 이거예요. 지금 다 U, V인데 여기 또 U의 제곱, U에 또 지금 얘 들어가 있고 V에 EXY 들어가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얘기는 안 하지만 쓰진 않지만 계속 그런 상황이고 여러분 푸실 때도 이거를 계속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얘네들이 안에서 X제곱, Y제곱, EXY 살아있다. 계속 생각을 하시고 계산하세요. Y도 한번 해보면 F, Y, U구나. 하면 FU에 UY는 마이너스 2Y죠. 플러스 FV에 EX 나오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또 전체적으로 이제 미분 한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얘를 라운드 X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 고배 미분 쓰셔야 되죠. 2배의 X 먼저 미분해서 FU 나오고 그 다음에 2배의 X에 라운드 FU 라운드 X인데 얘 좀 이상하죠. 얘는 체인룰에서 까줘야 돼요. 어떻게 까냐면 얘는 이렇게 까는 겁니다. 그냥 대충 써만 드릴게요. 이렇게 라운드 FU, 라운드 U, 라운드 U, 라운드 X 더하기 라운드 FU, 라운드 V, 라운드 V, 라운드 X죠. 얘네 둘은 요 위에서 구에다 찾아 쓰시고 얘는 뭐냐면 FUU가 되고요. 얘는 FUV가 됩니다. 뭐 VU도 괜찮은데 C2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시면 아마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4x 플러스 저 더하기 4y제곱에 FUU 플러스 FVB가 나와서 전체가 0됩니다. 그렇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체인룰은 중간 변수 전부 고려한다는 대원칙을 생각해 두시고 깡 계산하시면 됩니다. 화팅. 얘도 깡 계산인데 몇 개 남았냐? 왜 이렇게 많아? 얘 테일러예요. 깡 계산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짧게 했습니다. 안녕. 자, 이제 그럼 얘를 풀어봅시다. 얘 풀까? 얘 풀까? 라그랑주가 어렵다 그랬으니까 라그랑주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라그랑주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얘하고 다음 문제만 하면 끝나요. 30분 안에 딱 끝나겠다. Rectangular box is to be inscribed in the sphere 어쩌고 using the Lagrange multiplier method to find the volume of a box having maximum surface area 라는 문제예요. 구를 그려요. 어차피 근데 지금 이런 도형 문제잖아요. 도형 문제인데 지금 이런 도형이에요. 이런 도형 문제인데 여기다가 지금 직육면체를 잘 안에 내접을 시키겠다 이거예요. 내접을 시켜서 얘의 그 maximum surface area 그러니까 건널비가 최대가 되는 그 지점을 찾고 싶은데 어차피 당연히 얘가 내접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건 너무 설명하는데 진 뺄 필요는 없지만 당연히 이렇게 그려진다 그러면 당연히 요 도형은 전체적으로 대칭을 가질 거예요. 요 원점이라든가 뭐 ZXY 평면 뭐 모든 축에 대해서 대칭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요 네 개의 꼭지점들이 이렇게 결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XYZ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는 자동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X, Y, Z가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Z가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가 되는 거라서 우리가 뭘 아냐면 대칭성과 뭐 이런저런 일들에 의해서 얘 하나만
얘로 합시다. 얘 하나만 골라주면 된다 이거예요. 됐죠? 얘 하나만 골라주면 되는데 그러면 얘는 직육면체 이제 요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를 쓰기 위한 식을 꾸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꾸리냐? 직육면체의 꼭지점인데 뭘 만족하냐? such that 요 꼭지점이 당연히 내접한다 그러면 요 꼭지점이 9 위에 올라 앉아야겠죠. such that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4. 아, 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뭘 최대로 해야 돼요? 뭘 최대화해야 돼요? 건널비 구해보면 뭡니까? 이게 뭐 계산하시면 지금 한 변이 2x 요쪽인가? 2y 2z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막 하면 8배의 건널비는 8배의 xy yz 플러스 zx인데 양의 상수는 맥시멈 미니멈에 하등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너 죽어. 그냥 얘만 우리가 맥시마이징 할 거라서 자 문제 설정 이렇게 합니다. 이제 식은 이렇게 씁니다. f 맥시마이즈 fxyz는 xy 플러스 yz 플러스 zx subject to 이제 subject to라는 표현을 좀 많이 씁니다. 우리가 제약 조건을 줄 때 subject to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4. 그래서 얘를 보고 g, x, y, z라고 해주면 되고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계산을 해봅시다. 뭐 세워야 되죠? 연립방정식이 그라디언트 f는 람다 그라디언트 g하고 g는 4죠. 뭐 g-4라고 해도 되는데 표면적인 건널비죠? 뭐 네, 네, 표면적인 건널비죠. 네. 네, 표면적, 겉넓이. 네. 그래서 일단 얘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2x, 2y, 2z는 람다의 잘못 썼다. 좌우 잘못 썼다. g를 먼저 써버렸네요. 그러면 이 녀석은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얘는 뭐가 되냐면 y 플러스 z, z 플러스 x, x 플러스 y는 람다의 2x, 2y, 2z가 되는 거 보이죠? 그러면 얘하고 지금 연립방정식이 얘 나왔고요. 그 다음에 g는 4예요. g는 4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4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제가 이런 도형 문제에서는 되게 식이 대칭적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식이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람다를 집어넣는 편이 되게 편해요. 근데 지금 바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꼬여 있으니까. 마구잡이로 꼬여 있어서 바로는 안 되고 좀 소거를 좀 해줘야 됩니다. 소거를 해줘야 되는데 소거하기 싫다. 그럼 뭐냐면 2x 람다 x죠. 2x 람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는 0이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람다 마이너스 z는 0이고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2z 람다는 0입니다. 그쵸? 일단 보통 이런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 문제를 풀 때는 람다는 0 또는 람다는 논제로 이렇게 해서 케이스를 분리하고 들어가는 게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이제 케이스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해봅시다. 만약에 좀 지울게요. 지울 거 좀 지우고 써놨으니까 지울 거 지우고 람다는 0이면 뭐 나오나요? y 플러스 z도 0이고 x 플러스 z도 0이고 x 플러스 y도 0이고 그래서 얘네 다 합해보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0인 거잖아요. 우리 그 고등학교 때 했던 거. 그리고 얘는 그래서 솔루션이 x, y, z는 0, 0, 0밖에 없는데 얘는 자명하게 제약 조건을 만족을 안 하죠.
원점은. 그래서 얘는 벤. 그래서 람다는 논제로일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이제 소거를 막 합니다. 소거를 막 하는데 일단 얘네 두 개부터 한번 해보죠. 그러면 둘이 빼면 2 람다 플러스 1 x 얘를 뺐나? 마이너스 2 람다 플러스 1. 자, 또 모양이 보이네요. 2 람다 플러스 1 y는 0 나오죠? 그래서 2 람다 플러스 1 x 마이너스 y는 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람다는 마이너스 0.5가 될 수도 있고 x는 y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얘를 대입해 보면 지금 이렇게 막 화살표로 막 이렇게 다 했는데 된다. 누가 지금 제보를 해줬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계산 저처럼 하시면 안 돼요. 누가 제보를 해줬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얘를 세 개를 전부 더 하래요. 그러면 2 람다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람다 마이너스 2 y 플러스 2 람다 마이너스 2 z는 0이 돼서 그래서 람다는 1 또는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0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얘가 람다가 1이 될 수도 있고요. 람다가 1이면은 뭐 나오죠?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c. 람다가 1이면 뭐 나오나? 트리비얼 솔루션 아니에요? 아닌가? 람다 1이면 계산이 안 되네.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는 0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z는 0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2z는 0. 다 더하면 이게 죽는구나. 잠깐만. 셋 워드 같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람다 그렇네. 그렇네요. 그러면 람다 1에서 x는 y는 z니까 그러면 얘는 다시 그 주어진 조건식에 넣어보면 3x제곱은 4. 그래서 x는 y는 z는 뿔마 루트 3분의 2 맞나요? 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해보면 얘가 어떻게 나오더라? 맞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0. 얘는 이제 어느 하나가 0이었던가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가정 해도 돼요. 네, 해도 돼요. 대칭성 때문에 해도 돼요. 네, 대칭성 때문에 해도 됩니다. 는 3분의 2라고 하고 그러면 는 0. 그러면 000이겠구나. 그런 의미였구나. 네, 그렇네요. 네. 네, 되고 있습니다.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안 되니까 맞나? 네, 그래서 얘가 일단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후보가 된다는 건 알겠는데 어느 점에서 실제로 0이 되냐 그러면 일단 얘가 일단 최대인 건 알겠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얘는 일단 안 되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왜냐하면 얘가 평면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네, 모양상 안 되나? 헷갈리네. 계산이 안 된다. 이거 잘라서 새로 찍을까? 네, 일단 이 문제는 지금 너무 지금 말아먹고 있어서 새로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네. x제곱 플러스 y제곱. 우와, 우와, 진짜다. 감사합니다. 안 되네. 안 되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얘밖에 안 나옵니다. 얘밖에 안 나오고요. 아마 제가 어디선가 누락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여긴 자를 거니까 안 올라갈 거긴 할 건데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서 어느 하나가 0이 돼서 건널비가 0이 나오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0이거나 아니면 요렇게
0이 되진 않는구나. 뭔가 얘가 최대가 될 것 같긴 하네요. 헷갈린다, 헷갈려. 네, 아무튼 그래서 일단 얘가 크리티컬 포인트가 하나 나와서 얘의 건널비를 찾아보면 x, y, yz는 얘니까 3분의 4에 8배인가 32인가요, 그러면? 32인 것 같고 그러면 그 밖의 경우에를 이제 음, 음, 여기서 전부 더하고 얘를 이렇게 하면 z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y. 아 얘가 x는 y는 z였던가? 그랬던 것 같고. 그다음에 얘가 안 된다. 그래서 얘밖에 없다가 되는데 음 뭔가 이상한데? 뭔가 빼먹지 않았나?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4가 컴팩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최대가 생겼으면 어디선가 최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나오면 좀 이상한데 뭔가 누락한 것 같아요. 약간 어쨌든 음, 아 하나밖에 안 나오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좀 제가 이걸 더 읽어봐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이거 이대로 시간 끌면은 더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이거는 제가 제 준비가 좀 부족한 걸로 생각해 주시고 이거는 새로 찍어서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이전 거는 여보 열심히 잘 풀었으니까 그거 갖고 잘 해주시고요. 이건 새로 곧 찍어서 이번 주 내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걸로 넘어갑시다. 빨리 도망가야겠네 이거. 아까 얘기했던 문제인데요. 이런 게 지금 이 주어진 레전을 다른 표현 방법으로 쓰면 얘가 놀랍게 적분 가능해지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상태면 익스포넨셜에 y 세제곱이 있어서 절대 적분이 안 돼요. 근데 요 리전을 일단 써보면 아이고 네. 요 리전을 지금 다시 그려보면 뭐가 되냐면 0, x 3이고요. 3분의 x, y 1이 돼서 약간 이런 겁니다. 0, x는 0이고요. x는 3이 있고 그 다음에 y는 1 있고 y는 루트 3분의 x 그러니까 y제곱은 3분의 x x는 3y제곱 그러니까 뭐 약간 이런 거겠죠? 이런 리전이 있고 요 사이입니다. 요 사이니까 이제 얘랑 x랑 y의 순서를 바꾼다 그러면 이번에는 요 두 직선을 고정해 놓고 얘는 그러면 y는 1이고 y는 0이죠. 그리고 요 거기는 x는 0이고 여기는 x는 3y 제곱이죠. 그래서 요 리전을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0, y 1이고요. 0, x 3y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얘를 다시 쓰면은 0, 1, 0, 3y 제곱에서 2 y 세제곱 dx dy가 돼요. 뭐 얘는 그대로 있을 거니까. 그러면 놀랍게도 0에서 1까지 3y 제곱 2y 세제곱 dy가 돼서 얘가 이렇게 해서 d의 y 세제곱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인테그럴 0에서 1까지 익스포넨셜 y 세제곱의 dy 세제곱이 돼서 얘는 익스포넨셜 y 세제곱의 0에서 1까지니까 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네,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한 문제를 좀 완전히 망쳐놓고 그 밖에는 뭐 열심히 잘 풀었으니까 이 정도로 일단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고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앞에 뭐 개념 설명했던 거라든가 아니면 풀이법 설명해 드렸던 거라든가 혹시라도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 나중에 꼭 그 뭐 오픈 채팅 이용해서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20년의 지인 있으시면 지인 통해서 전해 주셔도 되고요. 뭐 그렇게 해서 되게 3시간 반 동안에 헬대를 마치겠습니다.
되게 엄청난 여정이었네요. 이제 다 나가 보셔도 되겠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 그래서 다들 열심히 준비하시고요. 좀 교재도 이제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혼란스럽겠지만 열심히 그래도 읽어보시면서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도 되게 일반적인 걸로 많이 반영을 해드렸으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라그랑주 문제는 다시 한번 풀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보기는 곧 유튜브에 올라갈 거고요. 유튜브 그 일부 공개로 해서 제 계정 혹은 수문형 계정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제 기다려 주시고요. 이번 주말 안에 올라갈 겁니다.